그 98페이지. 그 탄력성이 나와요. 그죠? 탄력성은 최소 시험에 3문제 이상이에요. 이 탄력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꼭 계속 연결돼 가요. 또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만 잡는 거예요. 되나요? 자, 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부터 해서 계속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균형부터 연결돼 가기 때문에 연결될 것 다 합치면 한 뭐요? 5개가 연결되는데 그 5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3개 이상이 나와요. 매 해마다. 그 제일 많이 놓을 때는 보통 5문제까지 막 놓고 그래요. 이걸 이제 응용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 보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좀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탄력성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시장 균형만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뭐요? 요 수요 공급에 관한 가장 기본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 이걸 응용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되나요? 그 다른 걸 안 보더라도 그 균형까지는 완전 분석해 놔야 돼요. 다음 주에 균형까지는. 되나요? 연결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한번 우리 앞에 그래도 한번 11월 10일부터 한번 들으신 분들은 편하죠? 한 반복이 되니까. 12월 10일 들으신 분들은 그럼 또 3월달부터 편해지는 거야. 이해가죠?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들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뭘 하니까? 안 하니까 내가 프런트하고 좀 연습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프런트에 가면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내용이 많으면 잘 보기 싫은데 좀 내용이 작아 보이니까 막 보고 싶죠. 그죠? 그래서 보면요, 우리 책을 읽으라면요, 책이 두꺼워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좀 질려요. 그 책도 읽어줘야 돼요. 해준 부분만 읽어요. 해준 부분 아는 분이 읽지 말고 해주면 읽을 때 그것도 읽기 연습해요. 해줘야 돼요.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요. 노트에 필기하는 걸 보고 읽으면 편해진단 말이에요. 되나요?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복습해보려면 한번 싹 보고. 다음.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요. 8페이지요. 이 제일 가장 기본이 이 수요의 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뭐요? 탄력성.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탄력성. 보통 탄력성은 보통 우리가 쓸 때 그냥요, 영어로 elastic에 그냥 약으로 앞자로 E만 있어요. E. 되나요? E. 여기 elastic이 탄력성인데 그냥 여기 앞자에 따라서 E가 그냥 보통 탄력성 약으로 많이 써요. 약으로. 되나요? 많이 써요. 보세요. 우리 앞에 보면요, 해당 항상 주택. 뭐요? 항상 수요는 항상 해당 주택이에요. 현재 가격을 변화시켜요. 뭐요? 변화시키면 요 해당 주택의 수요량의 요 변화가 가격의 뭐요? 몇 배로 바뀌는가? 몇 배. 요게 바로요. 요게 탄력성 값이에요. 뭐요? 탄력성 값이요. 배수의 배수. 몇 배로 바뀌는가? 물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가격 변화가 공급량을 몇 배로 변화시켰느냐. 그게 참 공급에 나타나는 값이에요. 다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고 가격 공급량은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지. 값은 똑같아요. 되나요? 배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해당지 가격을 만약에 우리가 10% 몇 프로예요? 10% 만약에 우리가 상승을 시키면 볼 것 없이 뭡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거꾸로 만약에 하락시키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죠? 요 반비례 배수가 몇 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예요? 만약에요, 이게 수요량 변화가요 5%만큼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5% 감소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뭔다고요? 10% 똑같은 배로 감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요? 예를 들어서 20%나 30% 감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배수예요, 배수. 이때 요 같은 경우는 뭐예요? 10의 5는 몇 배예요?
반이잖아, 반. 요거에, 여기 몇 배냐 이 말이에요. 반이잖아요. 그게는 0.5라는 거예요. 뭐요? 5. 우리 시험은 항상 2분이라 못 씁니다. 항상 0.5. 2분의 1이 뭐요? 0.5잖아요. 반. 이거요. 이게 우리가 이때, 이거는 얼마예요? 1이죠. 10에 10은 1배. 10에 1은 몇 배요? 2배잖아요. 만약 시험에 가격을 10% 하락시켰을 때 수요량이 30% 증가한다면 수요의 가격 타수는 얼마일까? 얼마? 가격을 10% 하락시켰을 때 수요량이 30% 증가한다면 수요의 가격 타수는 얼마일까? 얼마? 3이지. 그게 답이에요, 그게. 사실 그걸 틀고 온다. 아마추어처럼. 뭐라고요? 3.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답. 그런 시험 나와, 우리 시험이. 이때 우리는 항상 1을 단위라고 불러요, 단위. 단위. 단위, 이름 말이에요, 1. 1제곱미터당, 1원당. 이게 다, 이게 단위. 1이 단위예요. 이걸 단위 달력적이라 불러요. 뭐요? 적이라 불러요. 만약에 뭔가 이처럼 일부 크죠? 이때 그냥 달력적이라 불러보면 돼요. 뭐요? 달력적이 뭐요? 신주로 크게 바뀐단 말이에요. 크게 바뀐다. 달력적이다 말이 크게 바뀐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반대말 때 항상 앞에는 이거요. B자를 붙여. 비달력적. 뭐요? 달력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꼭 용어 쓸 때 반대말 앞에다가 안일부, 부나 안일비를 붙여요. 동성의 동산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안일부, 또 안일비를 붙여요. 안일비자. 되나요? 비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요. 이게 요리속에 하잖아요. 안일부. A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B가 뭐요? B도 안일비자예요. 안일비자. 뭐요? A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쓸 때는요. 요게 반대말을 붙일 때는 반대 붙일 때는 앞에 뭘 쓴다고요? 앞에 B나 부를 붙여요. 되나요? 그럼 B나 부는 반대말에 보면 돼요. 그럼 달리치기의 반대는 뭐다? 비달리치기 쓴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해가죠? 요거는 1보다 크니까 달리치기인데 1보 작잖아요. 작으니까 앞에다 그냥 뭡니까? 앞에다가 B를 붙인 거예요. 되나요? 비달력적. 그럼 달성 값이 1일 때가 단위 달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달력적. 1보다 더 크면 달력적. 그럼 이게 만약에 50을 감소한다면 5죠. 그럼 20 뭐요? 2보다 5가 더 달력적 하면 돼요. 더 달력적. 이게 만약에 뭐요? 2% 바뀌어요. 그거는 0.2죠. 그러면 0.5보다 0.2가 더 비달력적. 그러니까 1보 적으면 다 비달력적인데 숫자 작을수록 더 비달력적 하면 돼요. 되나요? 아시겠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항상 10 곱하기 0.5는 5예요. 10 곱하기 1은 10이고요. 10 곱하기 2가 20이에요. 배수는 곱수를 말해요. 거꾸로 가면 나누게 되는 거죠. 뭐 되는 거예요? 5 나누기 10은 0.5잖아요. 10 나누기 뭐요? 10은 1이잖아요. 20 나누기 10은 2잖아요. 이거 풀 때는 간단하게 나누기를 하면 돼요. 뭐요? 그래서 시험 칠 때요. 수요의 가격 달성이 있어요. 뭐요? 달성. 그 다음 또 보면요. 수요의 소득 달성이 있어요. 뭐요? 또 수요의 이는요. A 수요 줘요. 뭐요? A 수요의 뭐요? 교차 달성을 줘요. 뭐요? 달성을 줘요. 이때 이것만 주시면 돼요. 이거는요. B 가격을 만들어 보면 돼요. 뭐요? 그럼 항상 A 수요에 교차하면요. A 수요를 보통 보면요. B 가격을 줘요. 되나요? 다른 가격 준단 말이에요. 이거 나누면 돼요. 이거는 그냥 해당 주택 수요의 가격, 해당 주택 수요의 뭐요? 소득. 이는 A 부동산 수요의 B 부동산 가격을 보면 돼요. 교차는. 교차 다른 걸 바꾼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항상
요 수요는 전부 다 이거는요. 수요량을 말해요. 뭐요? 요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줄 때는요. 요 의가 바로 뭐 이게 슬래시예요. 뭐요? 슬래시를 하면 돼요. 이게 분자, 분모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하면 돼요. 콜. 우리 보이 뭐예요? 앞에요. 4분의 2. 되나요? 이는 컴퓨터 용어예요. 슬래시가. 이는 뭐예요? 이는 2분의 4와 같은 거예요. 풀 때는 이제 항상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하면 되잖아요. 분자는 분모 앞에 거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되나요? 또 나중에 이 묻지 말아요. 분부 하지 말아요. 우리는 분부지 안 물어보니까 그냥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콜 하면 다음 볼 것이 뭐다 이거는? 이거 모르겠으면요.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콜. 우리 계산기 씁니다. 심리에 가서 계산기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것,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것. 콜. 그럼 답 끝난 거예요. 요게 계산 문제인데 요게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뭐요? 계산이 한 놓는다니까? 왜? 의심 가는가? 나 마시라서 내가 한번 깊은 대답 나눠보자. 이 말이에요? 계산 문제.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가 이게요. 한 문제 나와요. 되나요? 이 정도예요. 간단하게. 그럼 봐보세요. 연습. 뭐라고요? 연습. 13번 내보세요. 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달성이 가장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딱 보세요. 13번에 주택 수요의 가격 달성이죠. 맞나요? 물어보는 게 주택 수요의 가격 달성이잖아요. 그럼 의에다가 나누기 딱 붙여봐요. 뭐요? 의가 슬래시니까 나누기 붙여봐요. 그러면 수요 나누기 가격이지. 맞나요? 그럼 부서로 쓰면 되는 거예요. 수요량이 얼마요? 5죠? 그럼 신경 쓰지 말고 5 나누기 가격 얼마? 10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0.5. 일이 안 되죠? 비탄력적. 맞나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 밑에 15번부터 봐요. 15번부터. 주택의 수요가 해놨죠? 뭐 써놨어요? 수요의 소달성이잖아요. 여기다가 나누기 붙여봐요. 그럼 수요랑 나누기 뭐요? 소득하면 되잖아요. 수요랑 나누기 소득. 수요가 수요량이에요. 그 수요량이 얼마? 10. 소득이 얼마? 5예요. 그럼 답은 얼마? 이게 답이지 뭘. 어려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수요 소득 잘 물어보기 때문에 어디다가 나누기 붙이면 돼요. 수 나누기 소득. 어디다가 그냥 나누기 붙이면 돼요. 수 나누기 가격. 맞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가격의 0.5배가 수요랑 맞지? 5. 맞나요? 이렇게 가면 계산은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좀 주의할 게 14번 한번 봐봐요. 이거 체크. 이거만 좀 체크해봐요. 뭐라 붙여놨어요?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달성이 맞나요? 교차. 그럼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얼마예요? 다세대 주택 수요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세대 주택 수요니까 10 맞습니까? 그러면 10 나누기 다세대 주택 말고 가격이 뭐였어요?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맞나요? 다세대 주택 말고 가격. 다른 가격. 그럼 이거는 아파트밖에 더 있어요, 가격이. 그죠? 그럼 4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얼마? 있지 뭐. 이 답이에요. 콜. 그래서 교차만 좀 신경 쓰면 돼요. 근데 교차도 주잖아요. 다세주택이라 주잖아요. 수요. 다세주택 주죠. 다세주택 수요의 교차니까. 수요자를 뭐 된다고요? 다세주택 수요량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뒤에 가격은 다른 재화에 갈려야 돼요. 그 다른 재 가격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가격 나누면 되는 거예요. 콜. 그 이런 풀 하지 말고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미쳐버리는 게
그 99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이렇게 이상한 막 그림이 나오죠. 공식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놓으니까 그냥 미쳐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맞나요? 우리 시험을 치면은 10번을 치면은 요 정도 유행 가지고 8번이 나와요. 몇 번요? 요 정도 묻는 게 8번이에요. 한 2번 정도만 조금 응용 문제 나와요. 되나요? 그리고 책들을 보면요. 어렵게 나오는 응용 문제를 자꾸 예제 실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되나요? 10번을 치면 8번이 이런 유행인데 2번이나 응용되는 그걸 갖고 자꾸 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보통 일반 가장 기본적인 10번 치면 8번 오는 유행이에요. 되나요?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틀이다. 됐나요? 자, 그걸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넘어가면 이제 그 100페이지에 보면 그 수요 곡선의 형태가 보여요.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일 밑에 이제 요건데요. 요거는 기울기에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기울기. 한번 보세요. 제가 요 탄력성은요, 요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더 작으면 비탄력적. 맞나요?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더 크면 탄력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는 결대로 보는 거예요. 뭐대로? 결대로 보는 거예요.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쪽이요, 양자리예요. 맞나요? 그럼 양이 공급량이든 수요량이든 이쪽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가격이 이쪽에 올라가요. 그죠? 그럼 요 변화보다 요 변화가 더 크면 탈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격이 10% 변화할 때, 10 변화할 때 양이 더 크게 바뀌면 탈적이고 양이 더 적게 바뀌면 비탈적이고 똑같이 바뀌면 단탈적이잖아요. 요게 차가 나는 거예요. 곡선의 모양이 요거니까 요거 하나 제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곡선이 지금 현재 이런 곡선이 있어요. 무슨 곡선요? 수직 곡선. 뭐요? 이게 수직 곡선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수요 곡선이든 공곡선이든 마찬가지예요. 수직일 때는. 되나요?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이 양이 100이었단 말이에요. 뭐요? 그러면 요만큼이 100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100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폭이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요, 가격을 100을 상승시켜요. 그럼 200이 되겠죠? 가격은. 그럼 가격 변화분이 얼마요? 100이잖아요. 그럼 가격을 100 변화시키는데 요 경우는요, 가격이 여길 때도 양은 여기고 수직이니까 가격이 여길 때도 양은 여기죠. 그 양 변화분은 뭐예요?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격 변화분의 0배만큼 양이 바뀐 거죠. 거꾸로 0 나누기 100 해도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달성값이 0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이게 제일 작은 달성값이에요. 일부 작죠? 이걸 완전 비달성을 불러요. 그러니까 일부 작으니까 비달성이 맞는데 이게 제일 작은 비달성 값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요, 완전 비달성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결대로 수직 가까울수록 뭐 한다고요? 가격은 바뀌어도 양은 작게 바뀐다는 뜻이죠. 맞나요? 가격만 바뀌고 양은 작게 바뀌잖아. 수직 가까우니까. 수직 쪽이 가격 쪽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곡선이 나와요. 무슨 곡선요? 수평 곡선이에요. 무슨 곡선요? 이는 수평 곡선이에요. 곡선이 나와요. 이 경우라면 가격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요,
100을 올려요. 뭐 한다고요? 올렸죠? 올리면요. 만나지 않고 끝없이 가요. 맞나요? 안 만나죠, 전혀. 이런 식으로. 만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탈색 값이 이거는요. 만나지 않기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뭐요? 무한대. 만나지 끝없이 갈 거니까 무한대로. 이걸 우리가요. 완전 탄력직이라 불러요. 뭐요? 쟤라 불러요. 근데 만약에 곡선의 모양이 수요든 공급이든 만약에 곡선이 수직은 아닌데 뭐요? 상당히 수직이 가까워요. 뭐요? 이렇게 가까워요. 가깝다 가정해봐요. 이렇게. 그죠? 가정을 해봐요.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되나요? 이 경우는 어떠세요? 여기서 만나죠? 맞나요? 그러면 가격은 이만큼 바뀌는데 양은 이만큼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 양 변화가 더 적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그냥 이때는 비탄력하면 돼요. 뭐요? 완전은 아니고 비탄력적. 그래, 안 그래요? 양은 이만큼 바뀌는데 가격이 밖에 안 바뀌잖아요. 육안을 봐도 뭐야, 이거 한 120밖에 안 되겠네. 맞나요? 120이면은 0.2네. 100에 20이면 0.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프 작도를 볼 때 깊게 생각하지 말고 또 뭘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편하게 생각할 때. 그래프 작도 법상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작업 도구지. 우리 그래프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업 도구를 가져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프 작도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어떤 그래프요? 이렇게 있어요. 맞나요? 그게 상당히 누워있죠? 이때는요, 가면 이거를 만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만나죠? 숲의 아해는, 이거는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고작 가격을 요만큼 바꿨는데, 맞나요? 여기서 만나요. 그죠? 쭉 이어가니까. 이거는 만나고요? 요만큼 바뀌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가격 변화폭은 요만큼인데 양의 변화폭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을수록 뭡니까? 누가 봐도 요게 뭐야 한 10배 되겠네. 맞나요? 10배. 그게는 가격을 15 변화시키면 양이 뭐야? 얼마요? 100% 바뀐다는 뜻이에요. 100. 맞나요? 10배 정도.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뭐예요? 완전 달적은 아니고 그냥 이는요. 달질 하면 되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기울기는 누워있을수록 달력죠. 서있을수록 비탄력을 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만 역으로 서가 있을수록 가격이 많이 바뀌는데 양은 적게 바뀌고. 왜? 서 쪽이 가격 쪽이니까. 누워있을수록 뭔다고요? 가격이 적게 바뀌고 양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맞나요? 결대로. 왜? 누운 쪽이 양쪽이니까.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왜? 가격 대비 양이 더 많이 바뀌어야 달적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리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을 좀 공부해주면 돼요. 뭐요?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이때는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양은 변하지 않는다. 맞나요? 그러면 이때 이 비탄력 있는 것을 뭐 하는가 하면요. 이걸 기울기가 클수록 쓰는 게 뭐예요? 서 있는 게 기울기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큰 거고요. 요게 기울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되나요? 클수록 뭔다기는요. 비탄력이에요. 뭐요? 뭔다고요?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완전히 서 있는 게 수직이지. 안 그래요? 비탄력이고. 비탄력일수록 뭔다고요? 탈선 값은 뭐다? 적다는 거예요. 뭐요? 그래 안 그래요? 누워있는 것보다 이거는 0.5, 0.4 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하고
달성 값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뭐요? 뭐와? 기울기와 달성 값이 어디 간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콜? 그럼 기울기가 크단 말이 서가 있는 거니까 클수록 비탈직죠. 비탈직 달성값 적은 거잖아. 1 미만이니까. 맞나요? 읽어봐야 돼요. 일단 기울기가 큰 게 서 있는 거고 서 있을수록 뭡니까? 달성값은 적다. 공부할 때는 이런 길이 뭐요? 공부할 때 그냥 비탈길 뭐요? 서 있는 길 비탈길 맞나요? 이런 게 뭐요? 그냥 탄탄대로 보면 돼요. 뭐요? 탄탄대로 누워 있는 게 뭐요? 그래서 탄탄대로일수록 달력죠. 그럼 이게 뭐요? 결국 이거는요 완만하다. 뭐요? 기울기는 뭐다? 이거는요 완만하다. 이는 기울기는 가파르다 쓰는 거예요. 다시 기울기는 뭐요? 기는요 작다 또는 기울기는 완만하다 쓰는 거예요. 그럴수록 달성은 크다. 맞나요? 요거 위주로 좀 익혀주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클수록 비탈이죠. 비탈길. 기울기가 큰 게 비탈수록 달성값은 적으니까 달성값은 적다. 콜 이리 보면 돼요. 그럼 기울기가 큰 거면 비탈진 게 뭐다? 당연하게요. 가격이 크게 많이 움직이고 양이 적게 변한다. 뭐가요? 이게 뭐다? 서가 있는 쪽이니까. 가격은 많이, 양은 수두고 양은 적게 변한다.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체크해 주세요. 콜. 그래서 공부할 때 이리 보면 돼요. 똑같으니까 기울기를 해도요. 기울기가 만약에 다 이리 가정한다면 맞나요? 직선이죠. 직선이죠. 이쪽에서는 뭡니까? 이쪽이 가깝죠. 비탄력죠. 이쪽에서는 뭡니까? 이쪽이 가까워. 이쪽 마요죠. 달처럼 보면 돼요. 이럴수록 뭐요? 이쪽이 가까울수록 비탄력죠. 이쪽일수록 탄력죠. 수지라 본다면. 요 직선을 본다면. 되나요? 이쪽으로 오면 얕은. 이쪽 가까우면 달력죠. 이쪽 붙으면은 비탄력적. 되나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같은 우하향 직선을 해도 뭐요? 요 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붙으면은 비탄력적. 왜? 이리 가면은 가격폭은 요만큼인데 양폭이 이밖에 안 되잖아요. 이리 오면은 가격폭은 이만큼인데 양폭이 이밖에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리 보면 이쪽으로 가도 가격폭은 이만큼인데 양폭이 이밖에 안 되잖아요. 맞나요? 이쪽으로 뭐 되겠어요? 가격폭은 이만큼인데 양폭은 이만큼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같은 우하향 직선을 해도 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또 되나요? 콜? 이 말이에요. 요걸 한번 일단 봐두시고 그럼 한번 넘겨봐서 그 16번 한번 보세요. 뭐요? 어떤 부동산의 공급성이 수직이에요. 뭐요? 수직은 요거죠. 완전 비탈기. 뭐요? 완전 비탈직이 되고 공급의 가타성은 제일 작아야 되죠. 기울기가 클수록 작으니까 다소는 0이 된다. 맞나요? 역으로 만약에 수요든 공급이든 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이면 뭔다고요? 공급은 완전 탈직이 되고 공급의 가타성은 뭐다? 무한대가 된다. 맞나요? 다음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7번을 봐줘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탈성이 비탈직일수록 비탈직은 타성값이 더 작은 거죠. 작은 것으로 타성값은 더 뭐요? 적다 해야 되죠. 적은 것이 뭐요? 타성값 적은 것이 기울기는 더 커진다. 맞나요? 맞나요? 이거잖아요 지금. 비탈직일수록 기울기는 크고 타성값은 적다.
맞나요? 아, 여기 별표 쳐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17번이 구근거리네. 맞나요? 아, 이제 이거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보란 말이었잖아요? 무슨 뜻만 알면 말만 바꿔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요? 이제 공부를 해야지. 뭘 한다고요? 대체 무슨 뜻인가는 이제 알면 이쪽 처음에 아직까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처음 공부하니까. 아, 그게 저기 제 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보란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비탈자 말이 기울기가 큰 겁니다. 서 있는 거. 비탈길. 비탈에서 기울기가 크고 기울기와 탄성 반대니까 1 미만이 되니까 탄성값은 더 적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기울기와 탄성값은 반대로 뭐요? 이런 것은 뭔다고요? 이런 것은 서가 있는 쪽이니까 가격이 많이 바뀌어도 양은 적게 바뀐다. 맞나요? 그죠? 요거는 한번 익혀줘야 돼요. 우리 시험은 이게 많이 나와요. 이쪽이. 비슷한 쪽이. 왜? 우리는 공급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변화해도 공급은 진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공급은 공급의 가타성이 비탈적이에요. 뭐요? 공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바뀌어도 공급량이 일정 기간 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맞나요? 왜? 진대 시간이 걸리니까. 주택은 완공되어야 주택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두산은 좀 비탈적인 공급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좀 일단 체크해두면 나 역류할 거니까. 그래서 조금 한 번씩 볼 때 좀 빨리빨리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체크해서 좀 봐두셔야 돼요. 집에 가서 공부할 때. 되나요? 잘 이해되는 것은 그냥 상식으로 넘기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좀 빨리빨리 안 들어오는 것은요, 좀 연습을 해야 되고. 콜?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요, 내가 얘기할 때요, 상식화 되는 이런 것들은 잘 답을 안 그래요, 출제위원들이. 이분들이 빨리빨리 생각할 때 좀 오해하거나 좀 혼재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답을 건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금방 해놓고도 딱 지어놓고도 뭡니까? 말 바꿔놓으면 빨리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의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주로 잡아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앞에 대체제 같은 이런 것들 좀 빨리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시험 출제위원들이요, 자기들은 시험을 쳐봤기 다 알아요. 이걸 내놓으면 사람들이 혼동하더라도 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꼭꼭 집어내야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시험을. 알겠죠? 그럼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정리해둬야 돼요. 처음 공부하면 다 빨리 안 들어오지. 이제 오늘 용어 정리하고 가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런 거. 그러니 잡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꾸 이제 혼자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이해가 잘 되면 자꾸 몰라 해요. 쉬운 것만 맞나요? 이해가 안 돼 자꾸 공부를 알려 해요. 근데 시험장 가면요, 이해가 잘 되고 답 안 그래요. 좀 혼낼 수 있는 걸 답 건단 말이에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3년 4년 공부한단 말로 오지 안 그래요? 내가 아는 것만 다 그럴 것 같으면 다 기가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흔히 외부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유료 동영상을 띄워요. 우리 학원 말고 띄워줘. 그게 말 그대로 비지떡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잘 안 해줘요. 그냥 쉬운 것만 해요. 되나요? 그게 좋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빠르거든. 근데 시험장에 가면요, 그게 답이 안 걸려요. 되나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와서 또 학원 온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것은 그 강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동영상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전국에 그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와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요. 그거 답해주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 신경 쓰지 마라 해요. 그 사람들은요. 떨어지면 또 해야지. 안 그래요? 맞나요? 그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 사정이지 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동영상 보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 들어가 하면요. 쉬운 것만 해주거든. 맞나요? 근데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해갑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찍는 이것도요. 오프라인 하울에 찍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중에 온라인 통역 시험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고 RP를 한번 봐봐요. 보면요. 요즘에서 시험 이런 거 다 골라 해요. 되나요? 한번 들어보라니까. 이런 거 안 해줘. 이거 말아버려 그냥. 수직 이거 말아버려. 되나요? 더 이상 해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아예 안 해준다고 시험에. 되나요? 알겠는가? 믿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좀 점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에서 놓으면 이게 이런 게 안 되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가면요. 그 수요하고 공급 쪽에 조건이 있어요. 있나요? 수요든 공급이든요. 수요나 공급에서 구입 조건이 좋으면 더 탄력적이고 수요나 공급에서 생산과 판매 조건이 좋으면 탄력적, 나쁘면 비탄력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내가 10분만 좀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 진도상에 좀 시간이 해요. 그래서 좀 쉬운 부분은 제가 대신에 수업할 때 뭐요? 꼭 2시간 아니라도 한 2시 40분 1시 40분 끝낼 거고 뭐요? 좀 강의 좀 해둬야 돼요. 진도 밀리니까. 해놓는 게 뭐예요? 나중에 좀 집에 복습하기도 좋고. 맞나요? 그래서 페이지 한번 102페이지 내보세요. 몇 페이지요? 102페이지. 수요의 가격 탈승과 결정 요인이 있으냐.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응용해 가는 거고요. 봐야 되고요.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거는 별표 3개짜리 이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하고 요거는요 단타 문제예요. 저것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불과해요. 되나요? 제가 이건 어디서 쓰는가 하면요. 경계에서 거미지 모양하고 어디요? 나중에 균형 분석에서 내일 다음 주에 할 때 쓸 거예요. 이거 2개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요거는요. 요 자체가 계속 정체가 연결돼 가요. 이게 뭔가 이게요. 상대적 탈승이라는 거예요. 뭐요? 필요한 걸 할 거예요. 이거는 두 조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조건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조건은 뭐겠습니까? 수요 같으면 뭘 비교한다고요? 구입 조건. 뭐요? 공급 같으면요. 생산 조건을 비교한다 보면 돼요. 뭐요? 이해가죠? 수요의 가격 탈승은 뭐요? 구입 조건. 수요가 구입 맞죠? 공급의 가격 탈승은 생산 조건. 이걸 비교한다 보면 돼요. 되나요? 비교했을 때 이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면 뭐요? 탄력적이라 쓰는 거예요. 좀 상대적으로 뭐요? 좀 더 불리하면 뭐요? 비탄력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리하다 말 자체가 뭐요? 조건이 좀 더 좋은 것. 맞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용이하다든지 뭐 가능하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뭔다고요? 또 좀 곤란하다든지 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죠. 이때는 비탈지라 보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좋은 말 쓸 때. 그죠? 참 피부가 탄력적이네요. 맞나요? 쓰죠? 또 몸매가 탄력적이다. 또 뭐요? 오르막 올라갈 때, 차가 올라갈 때 탄력을 받아야 잘 올라간다. 맞나요? 그 탈적 말 많이 쓰는 거예요. 좀 좋을 때 쓰는 말이 좋은 조건이 탈적이에요. 되나요? 그럼 이건 반대말이니까 안 좋은 거란 말에 빗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때 몇 개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것만 좀 적어 놓으면 돼요. 마칠게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가 이 탄력적과 비탄력의 예시분이에요. 그럼 탄력적은 뭐다? 좀 조건이 좋은 조건을 말해요. 무슨 조건? 참 좋은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좀 이는요 비탄력 좀 나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게요. 예시문으로 해요. 예시문이에요. 예시문. 뭐요? 예시문이에요. 오늘 제가요. 이 완공기준 했어요. 했나 안 했나요? 완공기준. 이게 건축 중인 건물. 건축 중인 건물은 완공을 해야 팔던 공급. 맞나요? 완공을 해야 소유자가 뭐요? 소유 이전해 오전에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단기는 뭐요? 이거는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는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판매할 수도 없고 맞나요? 또 소유자는요. 소유권 이전을 해올 수도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는요. 장기일수록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고 맞나요? 단기일수록 수요와 공급은
비탈적이에요. 콜. 단기는 완공이 곤란한 기간. 장기는 완공이 가능한 기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단기 장기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항상 건축적인 건물에 쓰는 말이에요. 맞나요? 완공이 가능하다. 아, 팔 수 있겠구나. 완공이 불가능하다. 팔 수 없겠구나. 맞나요? 요 기준이에요. 또 두 번째 볼 때 제일 큰 게요. 우리가 공적 규제예요. 뭐요? 규제예요. 공적 규제가 뭐요? 좋은 게 수요, 공적 규제가 완화되는 게 수요 공급이 좋아요. 공적 규제가 강화되는 게 수요 공급이 좋아요.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규제가 완화될수록 탈진하면 되고요. 수요든 공급이든 항상 있는 수요 공급 기준이에요. 뭐요? 공급 규제가 강화될수록 뭐요? 수요 공급이 어려워요. 맞나요? 그러면 이 공적 규제가 우리가 제일 많이 넣는 기준이 이게 뭔가 하면 얘가요. 용도 전환이에요. 뭐요? 전환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버리면요. 용도 전환이 어려워요. 맞나요? 그럼 용도 전환 이런 것은요. 곤란해요. 근데 일반 뭐요? 좀 우리 잡종지 같은 경우는요. 공적 규제가 상당히 좋아요. 맞나요? 그럼 용도 전환이 이게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 들어가면 이는 뭐다? 이거는 탄력적이고. 맞나요? 이런 말 들어가면 이는 비탄력적이고. 같은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맞죠? 같은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요. 이 수요자가 볼 때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요. 이 대체제 뭐요? 대체제 수예요. 언제 볼 때요? 수요자 볼 때. 이 대체제 수가요. 상품의 종류 뭐요? 종류예요. 이거는 주로 수요 쪽이에요. 뭐요? 위에 거는 수요금 같이 가는 거고. 수요자 볼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물건 품목이 많으면 그만큼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 좋죠. 그래서 대체수가 많다고요? 말수는요 많을수록 탄력적이 있어요. 이 말을 상품 종류가 세분될수록 쓰는 거예요. 뭐요? 종류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세분. 이걸 만다고요? 대수가 적을수록. 이걸 만다고요? 상품 종류가 뭐야? 특정될수록. 뭐요? 몇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거 사야 돼요. 맞나요? 이런 말. 자, 네 번째 볼 때요. 제가 쓰는 게요. 조세 부담이에요. 뭐요? 내가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부담. 조세 부담이에요. 그러면요. 세율이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사고 팔 때는. 이게 조세 부담이 적은 거잖아요. 맞나요? 세 높을수록 나쁘죠? 항상 사고 파는 사람 기준이라니까요. 뭐요? 수요 공급이니까. 그게 말은 조세 부담이 뭐요? 적을수록 탄력적. 조세 부담은 많을수록 비탄력적.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내가 집을 사고 팔 때 이자율이 낮을수록 탄력적. 이자율이 비쌀수록 비탄력적. 맞나요? 똑같아요. 또 내가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비가 많이 들수록 비탄력적. 건축비가 적게 들수록 탄력적. 그대로 가면 돼요. 되나요? 자, 다 영영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예시를 적어놓을 뿐이에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 한번 프린트 한번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7 밑에 뭐 하나 써놨어요? 수요측 또는 공급측에서 수요측은 뭐다? 구입 조건. 공급측은 생산 조건. 조건이 좋을수록 탈적이다. 맞나요? 그럼 조건이 나쁘면은 비탈적이겠네요. 좀 이해가죠? 그러면은요, 주택의 공급은 단기일수록 뭐다? 항상 이 단기 장기는 생산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뭐요? 단기일수록 완공이 어려운 기간이니까 곤란하니까 비탄력측. 장기일수록 더 탄력측. 맞나요? 장기로 완공이 되니까 완공이 되어야 주택이 되고 주택이 돼야 팔 수 있는 거니까. 맞나요? 요 말이죠. 다음 두 번째, 대체재 수가 많아지거나
상품의 종류가 세 군데요. 이 말이 대지수가 많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많으면은 수익 가격 달성은 더 뭐다? 달직이 된다. 맞나요? 그럼 답은 일단 기울기겠네, 그죠? 다음, 공적 규제가 강화되거나 용도 전환이 공적 규제가 강화되는 이게 용도 전환이 곤란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면 틀렸네, 그죠? 이런 X 가입표 맞나요? 참고로 그걸 103페이지 한번 내보세요. 찾았어요? 103페이지. 자, 옳은 것은 작년도 문제네요. 28회 맞나요? 옳은 것 작년 문제죠. 28회 103페이지 밑에 1항은 나누시고 나중에 뒤에 보기를 하고요. 2항 대체제가 있는 경우 수의 가격 달성은 대체제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지. 대체제가 더 많을수록 탄력적이지. 맞나요? 그럼 대체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적은 것보다 더 탄력적이지. 맞나요? 틀렸고. 다음, 우하향하는 성분으로 수요곡선이 있는 경우 수요곡선상 적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답은 쉽게 끝나버렸네, 그죠? 요거잖아요. 이쪽일수록 비탄력적, 이쪽일수록 탄력적. 맞나요? 이 말이지. 우하향한 직선이라 했으니까. 직선. 맞나요? 우하향 직선이니까. 답은 보고서 한 번이 끝나버렸지. 안 그래요? 답은 이런 게 아니에요. 되나요? 그죠? 옳은 거니까 답은 옳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얘기했잖아. 답은 확실하게 준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달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간대요. 어디로 간다고요? 단기보다 장기로 가면 더 탄력적이지. 맞나요? 좀 보여요? 탄력적. 부동산의 용도가 전환이 용이하다며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단 말은 공적자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 팔고가 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니까 탄력적이지. 맞나요? 탄력적일수록 달성은 더 커지지. 맞나요? 달성이 클수록 탄력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 얘기할 때는요, 자꾸 문제 풀면서 익혀야 돼. 말을 싹 바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헷갈리게. 똑같은 말을 놓고.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고 나면 이제 뭐예요? 말을 우리가 맹하게 탁 주는 게 아니고 말을 살짝 돌려요. 헷갈리게. 안 그래요? 그 말장난치를 사서 봐놔야 돼요. 같은 말인데. 그래서 나중에 연습이 안 되면요, 뭘 한가면요, 같이 풀면은 그나마 쉽다 하는데, 혼자 풀면 그것도 어렵다 해요. 맞나요? 말 뜻을 정확히 이렇게 구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견적은 대충 보이죠? 이랑 놔두시고 나중에 뒤에 하면 되고. 되나요? 그래서 말이 애매모호한 게 나오면요, 그럼 보지 마세요. 그 답 안 걸리니까. 콜? 또 좋다고 1학 같은 거 안 배웠다고 1학 찍지 마라 말이에요. 이런 거 답 안 걸리니까. 콜? 이 말이에요. 그 연계는 그게 그대로예요. 그 이제 그 104페이지는 뭐 써놓은 거예요? 앞에 소득 탄력성. 6은 교체 탄력성 있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앞에 풀었던 문제 맞나요? 그럼 넘겨버려요. 그런 거 놔두시 나중에 뒤에 하면 돼요. 뒤에 하면 되고 쭉 넘겨버려요. 그리고 107페이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공급 탄력성 있죠? 똑같아요.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되나요? 똑같아요. 모양이 뭡니까? 우상향, 우하향일 뿐이지. 맞나요? 똑같은 거예요.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같은 겁니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의 가격 달성에 결정요인이 있어요. 있나요? 읽어봤자 똑같아요. 생산비가 나왔어요. 건축업자가 생산할 때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많이 올라가면 비탄력적이지 뭘. 맞나요? 생산비가 쌀수록 탄력적 그 말이지. 이걸 필요가 없이. 이해갑니까? 예시문으로. 기술 수준. 생산 기술이 좋으면 더 좋아요, 나빠요? 건축업자는.
좋으면 달쭉이지 뭘. 맞나요? 그 말이지 뭘. 상품의 성격 이거는 가입을 쳐버리고 뭐요? 건물이 무슨 신수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공산품이지. 생선 같은 거지. 그 우리 관계 없는 거예요. 생선 이런 거는 공산품이지 부수사 아니잖아요. 무슨 부수사에 무슨 신수도가 나와. 가입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기간에 장단이 있습니까? 요거잖아요. 장기일수록 탄력적. 뭐요? 단기일수록 비탄력적. 맞나요? 똑같은 거예요. 넘어가고. 정부의 정책과 규제 있죠? 있나요? 이런 거. 이거. 맞나요? 요거. 같은 거잖아요. 요도 발음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되나요? 같이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7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건 좀 복합 문제예요. 뭐요? 나중에 뒤에 하도록 하고. 나중에 같이 보면 쉬운 거예요. 되나요? 다 한 거예요, 이거. 왜? 길이가 클수록 비탄력적. 길이가 작을수록 달쭉이잖아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시고 이 행들을 한번 보면 되고. 이 책들이 지금 이제 일반 경제학과가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 쓸모없는 부분도 많아요. 되나요? 그래서 해론 위주로 보면 돼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